보통 안과에 오시기 전에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구입하셔가지고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눈치코치 강남 에이스안과 대표원장 신경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눈꺼풀 떨림인데요. 환자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막상 눈꺼풀 떨림이 있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성가시고 신경이 쓰이는 질환이기도 하죠. 눈꺼풀 떨림이라는 거는 보통 요 아래쪽 눈꺼풀이 이런 식으로 바르르르르 떨리거나 위쪽 눈꺼풀이 바르르르 떨리는 걸 보통 눈꺼풀 떨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질환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한 가지 몸의 신체 변화 중에 하나인 것이죠. 보통 떨리는 증상이 2-3초 간격으로 떨리다가 한 10분 정도 떨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못 느끼다가 갑자기 한 2-3시간 후에 떨리는 게 반복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하루 정도 내가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또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주말에 좀 쉬고 있는데 바르르 떨리기도 하는 것이죠. 보통은 20대, 30대 남성,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눈꺼풀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 조직이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할머니들이 갑자기 무릎이 좀 쑤시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아무런 신경학적 검사를 하더라도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신경학적인 소견이나 증상이 실제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아닙니다. 눈꺼풀 떨림이 중요한 이유는 눈꺼풀 연축이라는 다른 질환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꺼풀 연축이라는 것은 눈이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눈꺼풀이 감기는 걸 눈꺼풀 연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눈꺼풀 연축은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경우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눈꺼풀 떨림의 경우에는 보통 한쪽 눈에서 떨리는 경우가 많고요. 눈꺼풀 연축의 경우에는 양쪽 눈이 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통 거울을 통해서도 내가 눈꺼풀 떨림이구나, 연축이구나 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도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연축에 해당된다고 하면 빠른 안과 진료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눈꺼풀 떨림의 경우에는 치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예민한 환경에서 이러한 눈꺼풀 떨림이 생기기 때문에 안과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안과 선생님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보통 안과에 오시기 전에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구입하셔가지고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눈꺼풀 떨림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 명확하게 밝혀진 근거는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러한 눈꺼풀 떨림이 간혹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눈꺼풀 떨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교과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눈꺼풀 떨림과 동반되어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눈의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동공 반응이 이상하다든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눈꺼풀 떨림만 있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뇌 종양이 있는 경우와 연관시키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다른 병원에서 눈꺼풀 떨림을 진단받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눈꺼풀 떨림을 좀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눈꺼풀 떨림이었는데요. 눈꺼풀 떨림은 첫 번째로 눈꺼풀 연축과 꼭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눈꺼풀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에 의한 원인이 아니고요. 눈꺼풀 떨림의 대부분은 신경학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안과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빠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